일본 군사 전문 잡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군이 방침을 열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산 사드를 국산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일본 매체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로 한국판 베스트 4에 한국 단도탄 요격 미사일 한국판 사드 개발을 정식 결정, 이런 제목인데요. 기사 내용과 일본 측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미 일군의 단도탄 요격 미사일 사드보다 고성능인 한국형 사드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가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무대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형태로 미사일을 방어하려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한국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약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명칭은 한국형 사드이지만 한국형 S-400이 맞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사드와는 달리 단도탄 요격 미사일과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어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에 가까운 구성이 된다. 원래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에서 획득한 X-300S-400의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콜드 런칭 방식에 의한 발사 기술과 레이더, 90N 미국에 의해 사용된 레이더 기술 등이 대표적이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량하여 개발된 것이 바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다. 따라서 한국형 사드 대신 한국형 X-400이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이번에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은 문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을 당시 러시아에서 직접 기술 지도와 협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말 단계 상층에서의 단도탄을 요격하는 기술적 난제를 무사히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구매 압력도 높아질 것이다. 결국 일본은 대한민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이 성공하기 어렵고 미국 미사일을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대한민국의 요격 미사일 개발이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시간은 2017년 8월로 되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에서 최고 고도 550km로 비행 홋카이도 동쪽 1180km 태평양 공해상에게의 조각으로 분해되며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은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일본 영토에 낙하하지 않을 터여서 위협이 되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본이 자국 상공을 통과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일본이 요격할 능력이 없었으며 요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고 고도 500km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게 돼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인 샘3는 애초부터 사거리가 짧아 화성 10배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육상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적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최종 단계의 고도 10km에서 20km까지 다가왔을 때 격추를 시도하는 방식이어서 역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우주 항공 및 국방 전문가인 랜스 게틀링은 독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 매우 고도가 높고 극도로 빨랐으며 요격을 위한 준비 시간 등이 필요해 8.0 요격 명령이 떨어졌어도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티븐 내기 교수도 북한 미사일 속도가 고도 일본 상공을 지나간 시간이 2분 미만으로 짧아 현실적으로 격추 시도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일본이 요격 시도를 하지 못한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실패했을 경우 뒷감당이 어렵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거액을 들여 구축한 방어 시스템이 첫 실전에서 수준 미달로 판명되면 일본 국내의 비판도 거세지고 오히려 북한을 고무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한 것에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올 2월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패트리엇은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7일 군이 청와대 뒤편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된 것인데요. 이곳에는 친형인 독수리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팩스에 장착된 링미사일은 직격 방식의 의전과 확대 탄두라는 기술이 적용된 셈이다. 기존 패트리엇은 탄도미사일 근처에서 폭파시켜 잘게 쪼개진 파편과 화염폭풍 효과로 요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탄도 낙하 속도가 빨라지고 요격에 대비해 점차 두꺼운 장갑을 갖추게 되면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탄도 폭발 뒤 다수의 텅스틴 막대를 유독 지상에 돌격시키는 직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량 생산으로 비용 절감을 노린 하나의 미사일도 개발됐습니다. MT나 시에라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고속으로 날아가는 대신 사거리가 짧아 최대 요격고도가 20km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18년 요격고도를 47로 늘린 괴물이 등장합니다. 이 미사일은 2번 추진할 수 있는 듀얼 펄스 기술을 적용해 사거리를 2배로 늘렸습니다. 우리 군과 일본은 내년부터 EMS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미국만 보유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바로 사드입니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 200m, 최대 요격고도 150m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또한 바다의 사드라고 불리는 함대공 미사일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최신 체계인 샘3 블록체인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액세서리는 최대 사거리 2500m, 최대 요격고도는 1100로 현재까지 개발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중으뜸으로 통합니다. 이렇게 대기권 바깥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에센스를 대기권 아래로 내려올 때 1차로 방어하는 사드로 요격에 실패했을 때 사용하는 패트리엇은 3단계 방어 체계 구상이 완성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군 당국은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의 국산화 버전인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의 양상 단계에 이미 진입했고요. 4대 국산 버전인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마저 자체 개발해 미사일 방공망 전체의 국산화를 시도한다는 것인데요.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체계 개발은 사업비 9,700억 원 거의 1조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계 개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2020년부터 2018년까지 양산 및 전력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국산 요격 미사일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 과시한다면 패트리엇과 사드와 사중 방공망이 한반도에 갖춰지게 되는 셈이죠. 군은 사중 방공망을 혼용하고 점차 국산 중거리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요격 미사일 위주로 이중 방공망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해군이 함정에 탑재해 바다 한가운데서 선제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액세서리 도입도 논의 중이어서 한반도에 총 5종의 방공망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트리엇과 사드를 국산 중거리 요격 미사일과 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대체해 미국의 천문학적인 무기 구매 요구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미군에서 수입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의 가격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패트리엇 1개 포대는 총 8개의 발사대 와선, 레이더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1개 발사대에 4개의 미사일이 배치돼 패트리엇 1개 포대는 한 번에 총 32발을 쏠 수 있게 됩니다. 패트리엇 1개 포대가 1회에 걸쳐 쏠 수 있는 미사일 64기를 갖추려면 약 5,6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드는 패트리엇 가격의 2배 수준입니다. 사드 1개 포대는 미사일 인터스텔라 48발 발사대 6개 레이더 등으로 구성되죠. 사드 1개 포대 구축 비용만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수입이 검토되고 있는 에센스의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약 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패트리엇과 사드를 국산화된 중거리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요격 미사일로 대체하면 무기 구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죠. 군은 2015년 9월 서해 서북 도서에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총 0을 처음 실전 배치하고 2017년 12월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바로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전궁의 성능을 개량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군 당국은 중거리 요격 미사일의 실사를 성공한 2017년 12월 방출을 열고 중거리 요격 미사일의 양산 결정을 내렸죠. 그러나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중거리 요격 미사일을 1차와 2차로 나눠 양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이 지연됐지만 다시 양산 결정을. 현재 양산이 진행 중입니다. 원안에 따라 중거리 요격 미사일 7개 포대를 2021년부터 2013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은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진 불금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온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옛 소련에 빌려준 차관을 갚을 수 없게 된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와 방산 기술로 대신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영삼 정부가 받아들여 불금 사업이 시작됐죠. 천궁은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압축 공기로 밀어낸 뒤 공중에 띄어 점화하는 콜드 런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콜드 런치 방식은 러시아 미사일에서 주로 쓰이죠. 패트리엇 미사일은 발사관 안에서 점화하는 합동 런치 방식입니다. 천궁은 러시아 기술에다가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기술이 가미됐습니다. 콜드 런치 방식은 발사대를 움직이지 않고 360도 모든 방향의 적과 교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또한 이 방식은 차량을 표적을 향해 돌릴 필요가 없어 대응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 당국의 중거리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요격 미사일 개발은 패트리엇과 사드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기술적 능력과 자신감 또한 의미 있는 국가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거리 요격 미사일의 양산 및 향후 예정된 실전 배치와 장거리 요격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은 요격 미사일 제조국가로 자리매김해 미사일 방어 체계 수출골 대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로 이 점이 일본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경계에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입니다.